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네. 이은주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신 작가님과 진행이 돼서 네, 반갑습니다. 동영상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런 말씀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와 뜻이 선하지 않는 지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실은 독버섯과 같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도 위악과 위선에 대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악이 약자의 의상이라면 위선은 강자의 의상이라는 겁니다. 둘 다 본질을 숨긴 가면을 쓰고 있지만 강자의 의상인 위선은 범죄로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엄청 위험하죠. 네. 네.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인성이 바르지 않다면 네. 오랜 시간 이 축적한 지식이 정말 아까 그분들처럼 위선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염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로 레시피에서는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 강동완 인성교육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외모도 그 강동원 영화배우 못지않게 너무 잘생기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강동원 선생님은요. 한국인성연구원 전문연구원이시고요. 마인드업 교육 전문 강사십니다. 여러 처우 중고등학교에서 마인드업 캠프를 진행하시기도 하셨고요. 교대에서도 강의를 또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 광주 교도소에서 인성교육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외모 많고 목소리도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네네. 네, 그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이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인성교육의 목표가 뭔지 왜 이런 걸 실시하게 되는지 혹시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인성교육진흥법은 네. 이제 인성교육을 의무화 이렇게 한 법이죠. 네, 아. 그래서 2015년 7월 21일부터 네네네. 이렇게 전국에 인성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인성교육을 정의한 것을 보면 예. 내면을 가꾸고 타인 그리고 공동체 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성품을 네. 기르는 것이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가치인데 네네네. 사실 저희가 인성교육에 굉장히 소홀한 게 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서 네. 남 주진 않지만 아마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이제 이 말에는 사실 공부해서 남을 줘야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네. 사실 공부를 했다면 남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이롭게 해줘야 되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인식은 공부는 내 거다. 내가 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따야 된다. 이제 이런 이기적인 인식을 좀 심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인성교육법이나 이거 실시하는 거에서는 학업하고는 정반대 개념일 수 있겠네요. 자기가 공부해서는 남을 주지 않고 내 것만 가져야 되는데 네네네. 인성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연과 예.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네. 사실 가치관이 그만큼 저희 한국 사람이 조금 이렇게 왜곡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너무 그렇죠. 예, 못 사는 시절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네네네. 좀 억눌려 있는 마음에서
당장 이렇게 공부해서 남주냐, 너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 이제. 네. 예,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이제 좀 회복하자 그런 뜻에서 진흥법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네. 수업 말씀하십시오. 중에서 하는 어떤 그 지식적인 그 학습들이 사실 내면을 같이 키워야 되는 학습들인데 네네. 근데 그 내면을 키우지 못하고 경쟁 중심의 혹은 결과 중심의 그런 수업 방식이 진행되어서 그 인성이란 부분이 약간 소외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을 네네네. 들으니.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성교육 덕목 중에요. 뭐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네. 굉장히 좋은 항목들인데 이것도 법에서 뭐 통과된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위해서 이제 8가지 덕목을 선정을 한 거죠. 아, 나라에서요? 예, 예. 어. 그래서 아마 이제 네. 이런 가치가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라고 이제 싶은 것을 8가지를 추려서 이제 네.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네. 존중, 뭐 책임, 배려, 소통, 협동,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네. 공동체의 가치를 함양하는 이제 덕목이 이렇게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만큼 이 법이 제정된 배경도 그렇고 네. 우리가 나를 너무 중시하는 문화를 살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가치를 점점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아, 예. 맞아요. 우리 나라고 우리 엄마고 네네. 네, 우리 형이고. 예.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참 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법에서도 예부터 예, 효, 뭐 정직, 책임 이런 걸 덕목으로 넣었는데 네. 실제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네.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이제 네. 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너무 세대 차이가 심해요. 아, 음. 맞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요즘 손자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안 되죠. 먹는 맞습니다. 음식도 틀리죠. 네.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죠. 네. 아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음. 몇 마디 이상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외국 선진국은 그러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가족이 모이면은 네. 이렇게 파티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어떤 한 친구가 네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명절이 되어 가지고 이제 외국 친구는 빨리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네네. 집에 가냐고 네네. 그랬더니 그걸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다 같이 대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게 당연한데 네네. 왜 당연한 질문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금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관심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잘하려면 네. 네네. 공부하고 일단 친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부하고 친해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려면 네. 먼저 친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계단을 밟고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네. 친해질 수 있는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고 예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라고 하는 이런 항목을 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제 아는 지인이 고등학교 교사신데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요? 아, 네. 네. 저만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얼마 전에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친구의 죽음과 어묵 사건 사진을 올려서 좀 크게 화제가 되고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은 그쵸, 그런 사례가 그쵸. 있었죠. 있었는데 네네네. 네. 근데 그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일반적인 언어 습관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어떤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당연한 저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건데 이게 말 장난식으로 나 언제 육개장과 소주를 먹냐? 네? 애한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육개장과 소주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 제 지인이
내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그 네. TV에서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주목되어서 사진을 보게 될까봐 아주 두렵다고 그게 자기가 요즘 느끼는 가장 공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성 교육이 사실 처음에 제정됐을 때 이게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라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성 교육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이유나 배경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네. 제정된 배경이 이제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네. 2012년도죠. 네네. 그때 이제 대구에서 예. 이렇게 학생 폭력으로 인해서 한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기억하실런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일들은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예, 저희 예. 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예, 1인데 일단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네. 네. 예, 그 사건이 조금 국민들 마음에 좀 각인이 많이 됐어요. 충격적인 일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도 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심하고 왕따가 일어나고 또 자살을 하게 되는지 네.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음. 예,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어났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네. 세월호 사건, 예,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이 승객들을 놔두고 네네네. 혼자만 이렇게 빠져나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을 정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성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의 일로 계기로 인해서 어른들의 어떤 생활 형편까지 전부 보고 국민 전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 제정을 하신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성 교육이 네.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거죠. 선생님은 그 인성 교육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학생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네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착한 심성 네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네. 인성인가? 예. 네네네. 그리고 덕목을 보니 네. 그냥 예의 바르고 네네, 느낌말 잘 그렇죠. 쓰는 아이를 기르려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을 이제 마련해서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국민들 인식이 인성이 바르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착한 아이, 또 뭐 예의 바른 아이 뭐 이렇게만 인성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나의 삶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야 관심도 갖고 하는데 네.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인성을 받아들이시니까 내 삶에 이제 관련성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인성 지금 우리가 대학교나 기업에서도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착한 심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십이라든지 네. 또 창의성, 네. 그다음에 협동심, 어. 성실성, 근면성, 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또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적극성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인성적인 요소라고 해서 평가를 해요. 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성은 미래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죠. 그렇군요. 선생님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 어떤 글로벌 기업 같은데 네네.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런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덕목을 최우선으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학력, 그러니까 네. 뭐 창의성, 뭐 스트레스 안 받고 협동, 배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네네. 그런 덕목을 가지신 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단 지성의 시대니까요. 집단 네. 지성. 예, 어떤 한 사람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음. 모두를 먹여 살린다 이런 것보다도 음. 여러 사람이 뭉쳐서 융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창출해내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예, 예. 기업에서도 명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긍정 심리학, 명상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한 사람의 심성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업 차원에서 이윤 확대라든지 기업의 어떤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도 높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인성 교육을 그 열심히 잘 받고 잘 그 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그런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아마 앞으로는 네.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큰 스펙만 있는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분야가 있네요. 또. 네. 그 인성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서 전 지금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인성 교육하면 그 약간은 구시대적인 네네네. 그런 어떤 덕목들을 예.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미래의 어떤 제대로 된 인재상을 예. 기르는 어떤 인성 교육의 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기 그 인성 교육을 하시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연령별대로도 또 다른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조금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 교육은 세대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좀 내용이 이제 틀려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릴 때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지.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성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보면 네네. 인성이 발달되는 이제 적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한 10세, 네네. 10세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의 뇌 용량이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뇌 발달이 10세 정도에 이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뇌가 이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인성적인 정보, 인성적인 가치, 인성적인 교육이 들어왔을 때 자기 이제 평생 미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살까지 네. 우리가 3살까지는 이제 정서를 우리가 이렇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뇌가 발달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4세에서 6세 정도까지는 우리 전두엽이라 그러죠. 네네네. 예, 머리 앞쪽 네. 이 전두엽이 동물과 인간을 이제 구별해 주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네. 예, 그 네. 인간을 그렇습니다. 인간답게 만들어지는 네, 게 네. 우리가 네. 전두엽인데 우리 고민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디를 짚으세요? 저 앞머리라고. 우리 작가님 보면 또 앞머리 굉장히 네. 좀 발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복잡한 문제 뭔가를 생각해야 될 때 네. 앞머리를 짚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사실 이제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두엽이 4세에서 6세까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관장하는 게 뭐 사고, 사고력, 그다음에 도덕성, 인성 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네. 4세에서 6세 이 정도의 인성 교육을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아이가 예절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어. 이런 미천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인성이 그 전두엽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인성이라는 게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과 사고가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그 마음으로 느껴서 충동적인 거는 어떤 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뇌에서 판단이나 생각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드러지는 걸까요? 그렇죠. 뇌에 우리가 잘못된 정보,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갔는데 네. 그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지 못하고 네. 그냥 표출해 버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끼어들기나 네.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실수에 대해서 못 참고 예. 그 폭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네. 그러면은 어떤 어렸을 때 그 전두엽이나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의 인성 교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그러니까 인성적인 정보가 네. 충분히 형성이 안 되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습관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예. 아 그럼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 어떤 인성 교육의 방법은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네. 단계적인 체험이나 네네. 어떤 단계적인 그 효과만을 사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신적인 습관을 들이고 네. 이렇게 내면의 습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빈약한 거죠. 정신적인 습관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그럼 정신적인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친절한 것도 정신적인 습관이죠.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네네네. 네. 우리가 그냥 사실 인성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네.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내 앞에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요즘 갑질 많이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원리를 네.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한 거죠. 저는 선생님 여태까지 인성이라는 게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본능적인 부분이고 네.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 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업에서 배운다고 해서 발달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인성이란 것 자체가 어떤 체계적인 습관이고 행동이고 배우면 네. 길러지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성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네. 어떤 결정적인 시기, 중요한 시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 때죠? 전두엽의 발달을 네, 그때인가요? 그래서 10세 이전, 10세에서 한 13세 아. 정도까지 우리 뇌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인성 교육과 함께 정신적인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길러 주었을 때 이게 평생 이렇게 이제 미천이 되어서 갈 수가 있죠. 그 시기에 그것을 놓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 들어가서 하면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도 뇌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결정적인 예. 시기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세 적기가 있는 거죠. 세 살 버릇 여든 가는 게 아니라 13세 이전 인성 교육에 평생 가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그걸 지도를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건 이게 이제- 10세 예. 10세 이전이니까 가정 교육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정 교육이요. 네.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뜨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강동원 선생님 모시고요. 인성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인성이 갑자기 부각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 현장에서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